자, 이번에는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굿모닝 아니고 썬모닝이죠? 얼마 만에 썬모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간밤 사우샘프턴전에서 자신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예. 프리미어리그 개인 통산 최다인 15골이자 시즌 20호 골인데요.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45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서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예. 소니가 사실 세트피스는 늘 키커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널티킥은 좀 울렁증이 본인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의외인데? 네, 케인이 차는 경우가 많았고 예. 웬만하면 양보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케인이 지난 경기 때 부상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고 또 네. 그 직전에 사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네. 그게 동료인 루카스 모우라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가지고 취소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건 간에 소니가 모처럼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가지고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 보니까 저도 이제 울렁증인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국가대표에서도 별로 페널티킥을 안 차거든요. 본인이 안 차려고 하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마땅히 딱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없어서 아침에 좀 찾아보다가 올라왔는데 네네. 작년 2월에 FA컵에서 유럽 무대 첫 페널티킥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심지어. 네, 일단 올 시즌에는 찬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유독 스트라이커 중에 네. 울렁증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네. 막상 이제 또 돌아가면서 이제 그 페널티킥 찰 때요. 네. 승부차기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박지성 선수도 싫어하고 네. 차범근 뭐 전 감독도 네. 많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찌됐건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6위가 됐고요. 한 경기 덜 치른 4위 첼시와 격차가 승점 2로 줄었습니다. 네. 자, 토트넘 이제 모리뉴 감독 경질을 타고 첫 경기 아닙니까? 네. 저 분위기 좀 반전되겠네요? 네, 새 감독, 뭐 이제 감독 대행이죠. 임시사령탑이긴 한데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이 뭐 뒤숭숭한 분위기 일단 승리로 잘 잡았고요. 예. 일단은 임시사령탑인데 이분이 손흥민 선수보다 딱 한 살 형입니다. 1991년생이에요. 예.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연소 감독입니다. 예. 승리한 날짜 이제 현재 시간으로는 어젠데 기준으로는 29세 312일 만에 승리를 한 감독이 됐다고 해요. 1991년이요? 네. 종전 기록은 1998년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롬바르도라는 감독이 32세 67일에 뭐 데뷔한 일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메이슨 감독 대행은 토트넘 유소년 팀에서 축구를 시작해서 2018년 은퇴할 때까지 마지막 2시즌 빼고 계속 토트넘에만 있었던 선수고요. 손흥민이랑도 2016년에 몇 경기 같이 뛰었고 또 이제 오늘 보면 가레스 베일 선수가 선제 그 동점골을 넣었는데 보면 그 가레스 베일의 전성기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일이나 또 골키퍼 요리스보다는 동생이고요. 어쨌든 첫 단추 잘 끼웠고 일요일 밤 12시 반에 맨시티와 리그컵 대회 결승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잡는다 그러면 무관. 트로피가 늘 없어서 목마른 토트넘에게는 정말 큰 보상이자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컵 대회 결승전 일요일 밤 우리 시각으로 12시 반. 네. 월요일 새벽 0시 반입니다. 월요일 새벽 0시 반이겠네요. 네. 토요일 밤 자정 넘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팀 도쿄올림픽에서 최상의 대진표 받았다.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래요. 바라던 꿀조입니다. 꿀조. 네, 우리나라랑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 다 함께 B조에 속했는데요. 예. 뭐 같은 대륙은 한 조가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어서 사실 뭐 예상됐긴 했는데 또 최악을 따지자면 뭐 멕시코, 프랑스, 이집트 이런 팀이랑도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다 피해서 꽃길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조추첨 행사 성대하게 하고 막 감독들 정장 입고 모여가지고 뭐 소감도 말하고 서로 기싸움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피파 본부 스위스 쥐리히에서 온라인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봉 감독 원래라면 정장 입고 비행기 타셔야 되는데 어제 조추첨하는 시간에 북한산 인수봉을 등산을 했더라고요. 뭐 심란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결과 너무 좋았는데 표정 관리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약한 팀 없다. 누구도 만만히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도 좋은데요. 개회식 하루 전날인 7월 22일 가시마에서 뉴질랜드와 첫 경기하고 그리고 올림픽에서 3번 만나서 우리가 모두 이겼던 상대거든요. 그다음에 사흘 뒤에는 같은 장소 가시마에서 루마니아와 격돌합니다. 루마니아? 네, 여기는 뭔가 약체죠? 축구에서는 조금 그렇죠. 유럽 팀 중에 최약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28일에는 요코하마로 옮겨서 온두라스와 최종전을 하는데 예. 온두라스는 5년 전 리우 올림픽 8강에서 우리를 1대 0으로 꺾었던 복병입니다. 그때 지고서 손흥민 선수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고 예. 침대 축구한다고 우리가 막 욕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예. 동생들이 서력전을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8강에서 1위로 오른다면 요코하마에서 계속 경기를 하고요. 조별리그 가운데 센다이, 미야기 이쪽은 방사능 불안감도 좀 있는데 그쪽을 피한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 얘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